목소리 좀 작을까봐 문만 좀 닫고 하겠습니다. 그 구글 폼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보죠. 지금 이번 학기 벌써 50개가 보였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네요. 요거 스팬 질문했던 학생인데 주어진 벡터 n개가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Rn 차원에서 스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는 이 문장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후 개념에서 나오는 조건을 스팬하는지랑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 왜 굳이 나눠서 생각하는 건가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스팬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이게 좀 약간 헷갈린 게 왜 어떻게 들렸냐면은 사실 여러분 스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죠. 스팬이라는 거는 무슨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뭐 베이시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쵸,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따져야 되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뭐 이런 것도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스팬이라는 개념은 뭐 굳이 얘가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 같은 건 없어요. 스팬은 그냥 뭐냐면은 스팬은 그냥 뭐냐면은 주어진 어떤 벡터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스팬은 그냥 주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쵸? 그래서 스팬에는 뭐 조건 같은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주어진 벡터 n개가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Rn 차원에서 스팬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후 개념에서 나오는 조건이라는 것도 뭘 말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좀 정리를 살짝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벡터들이 뭐 몇 개가 있어서 뭐 몇 개 m개가 있어서 얘가 다 Rn에 속하는 어떤 벡터가 m개가 있다고 칩시다. 얘네들이 스팬을 해요. 스팬을 해서 Rn을 만들 수도 있죠. Rn을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벡터의 개수는 못해도 n개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 그래요? Rn이라는 이 Rn이라는 공간의 디멘션을 따지면 n 차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스팬하려면 적어도 얘만큼의 벡터는 필요해요. 얘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스팬을 할 수 있어요. 스팬을 할 수 있는데 뭐 숫자를 실제로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뭐 R10이야. 그러면은 얘가 10개여도 돼요. 11개도 돼. 뭐 20개여도 돼. 상관없어요. 다만 안 되는 건 뭐다? 9개로는 못한다. 9개로는 못하죠. R10이라는 공간을 하려면 못해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은 10개는 있어야 돼요. 최소 10개는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10개라면 그 개수가 딱 10개인데 벡터가 딱 10개가 주어졌어. 근데 스팬을 했더니 얘가 스팬이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 벡터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개가 아니라 뭐 20개가 됐어. 물론 벡터 20개를 가지고 R10이라는 공간을 스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때는 낭비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겠죠. 그쵸? 그런 얘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팬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요 벡터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만드는 그건데 뭐 예를 들면 그게 R10이라는 공간이 혹시 되냐? 뭐 이런 거를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스팬 자체는 필요로 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게 있었는데 과제가 두 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과제 2번에 69쪽에 20번 이거 한번 볼게요. 69쪽에 20번. 그래서 이걸 열어놨습니다. 69쪽 한번 볼게요. 한참 가야 되나? 이제 18쪽이네. 왔다. 69쪽에 20번 이거 말하는 건가요?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거 말하는 건가요? 요거? 아 이거 잘리네. 요거 말하시는 거였을까요? 이거 이번에 숙제인가요? 이거 질문하신 분 계세요? 누구신가요?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이거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은 이거 한 번만 볼게요. V1이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V2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런 모양으로 할 거래요. 요런 모양으로 하고 싶대.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떤 벡터를 받아서 A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이런 꼴로 나오게 할 수 있는 행렬 A를 찾아라잖아요. 이거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 V1을 여기 넣고 두 번째 컬럼 벡터 V2를 이렇게 넣으면은 X1, X2를 여기다가 곱하면은 요런 모양으로 곱하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 벡터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 V1을 넣어놨죠. 그 V1에다가 X1을 곱하고 V2에다가 V2를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그거에다 X2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행렬 A를 찾는데 어떤 행렬을 찾아야 되냐면은 주어진 X라는 벡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모양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행렬 A를 찾아라. 방금 찾았죠. V1을 첫 번째 컬럼, V2를 두 번째 컬럼으로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하나 정답 알려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또 과제 질문이 들어왔길래 이것도 한번 볼게요. 69쪽에 9번, 12번 한번 볼게요. 9번, 12번 마침 똑같은 데네. 9번, 12번 뭐 하는 거죠? Find all x mapped into zero vector. 널 벡터 찾으라는 말이죠. 널 벡터.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널 벡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얘가 3x 4니까 x1, x2, x3, x4라는 스칼라가 4개 들어가 있는 벡터를 하나 곱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0, 0, 0 3차원이 나와야 되죠. 요거를 풀면 돼요.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막 풀어서 x1, x2, x3, x4 구해서 빵빵빵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어느 특정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아마 그 벡터의 스칼라벨을 해도 다 0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 연립방정식 풀어라 라는 말입니다. 네. 그쵸.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2번 10번에 나와 있는 매트릭스 얘네요. 4x4짜리 매트릭스가 있는데 B가 레인지에 들어오냐?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컬럼 벡터 4개가 있는데 요 컬럼 벡터 4개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얘를 얻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연립방정식 풀으라는 말이죠. x1, x2, x3, x4 놓고서 계산을 쭉쭉쭉쭉 했을 때 요런 벡터가 얻어지는 그런 x1, x2, x3, x4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조금 머리를 굴린다고 하면은 디터미넌트를 구해도 되고요. 디터미넌트 구해서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만 보여도 사실은 뭐 그냥 이거 풀 필요 없이 풀랭크가 되니까 임의의 4차원 벡터 어차피 다 스팬할 수 있다. 아니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결국에는 뭐 네
연립방 정식을 한번 풀어야 됩니다. 됐나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하죠. 이렇게 과제 같은 것도 질문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지? 간단하게 수다 하나만 떨까요? 그냥 시작하면 너무 정없으니까. 제가 딸이 한 명이 있거든요. 딸이 하나가 있고 지금 올해로 한국 나이로 5살입니다. 만 3살이에요. 근데 어린이집을 작년 3월부터 다녀서 그러면은 지금 4월이니까 거의 한 12개월, 13개월을 다녔거든요. 사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기가 어린이집을 1년 넘게 다녔는데 아직까지 어린이집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밥도 한 입도 안 먹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 가기 전에 밥 먹고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또 밥 먹고 그냥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랑 와이프랑 너무 걱정을 해서 한 작년 2학기 때부터는 막 놀이치료도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이치료 가도 선생님이랑 말 안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하여튼 놀이치료 다니면서 뭐 말하는 연습이나 밥 먹는 연습 이런 거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에 반이 올라갔죠. 이제 새 학년이 됐으니까 반이 하나 올라갔는데 얘가 반이 하나 올라가면서 좀 되게 달라지더니 좀 행동이 되게 훨씬 더 적극적이 되고 좀 하여튼 그렇게 되더니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하원을 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담당하거든요. 직장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퇴근하면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원할 때 이제 선생님이 딸 이름이 윤슬이에요. 박윤슬인데 윤슬이 오늘 점심 조금 먹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와이프 오열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날 과연 금요일에 오늘도 과연 먹을까 안 먹을까 했는데 그날은 점심 저녁 전부 다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또 와이프 또 오열하고 저는 아직 오열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애기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고생 많았죠. 놀이 치료 다니는 거는 제가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막 연차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우니까. 근데 뭐 하여튼 지난주에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시작을 할게요. 네. 시작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일정표를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왔냐? 우리 막 정말 구구절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리니어 컨비네이션 스팬이 어쩌고 뭐 행렬 곱이 어쩌고 해가지고 뭐 디멘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랭크 이런 거 보고 지난주에는 뭘 했냐면은 그래서 첫 번째 산을 오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역행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역행렬이란 무엇이고 언제 역행렬이 가능해서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컬럼 스페이스를 꽉꽉 채워서 플랭크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그때 원투원이 되니까. 그리고 뭐 디터미넌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런 거를 판별을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6주차에 왔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잖아요. 19일이 시험이네요. 맞죠? 19일이 시험인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QR 디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중간고사 범위에 넣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이거를 사전 강의로 확 돌려버리고 여기 밑에 이거 두 개를 쭉 당겨가지고 이것까지 중간고사를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시간은 좀 약간 여유롭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껴있긴 한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QR 디컴포지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요거 3개 하면은 선형대수 끝이에요. 제가 목표로 하는 선형대수는 여기가 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꼭지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거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해서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우리나라 말 잘은 모르는데 고유치였던 것 같아요. 고유 벡터. 이 아이겐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고유하다라는 의미에서 고유치, 고유 벡터라는 말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듯이 뭐 디터미넌트가 얼마 뿅뿅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행렬이 있으면은 얘의 뭐 아이겐 밸류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겐 벡터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 가지고 있는 이 행렬로부터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값, 그래서 아이겐 밸류, 그리고 어떤 특별한 벡터여서 아이겐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갖는 의미 자체는 좀 여러분들이 더 이 선형대수를 다른 데서 좀 더 다뤄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되게 쓰임이 많은 겁니다. 아이겐 벡터, 아이겐 벡터, 그리고 요거랑 이어서 하는 그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될 것 같은 대각화라는 다이어고널리제이션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게 제법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우리가 선형대수에 대해서 기본을 배우고 인버스에 대해서 왔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었죠. 특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역행렬이 존재를 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실제로 물론 인버스 매트릭스를 실제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막 직접적으로 어디에 응용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아이겐 밸류라던가 QR 디컴포지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거는 이제 실전입니다. 이건 실제로 정말 많이 씁니다. 네,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이제 선형대수라는 거 배워서 실전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떤 형태냐면은 주로 이런 형태입니다. 아이겐 밸류, 뭐 QR 디컴포지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뭐 간혹 인버스를 바로 쓰기도 하는데, 인버스를 바로 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뭐 여기 밑에 있는 것만큼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좀 선형대수의 실용성 있는 부분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배우는 거는 행렬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값과 특별한 벡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값이고 어떤 벡터를 말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뭐 특성 방정식 내지는 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런 거까지 배우면은 오늘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10시 50분이네요. 시작해보죠. 여기 하나의 예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주어진 행렬 2x2의 행렬이 하나가 있어요. 2x2의 행렬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3, 1, 마이너스 2, 0이라고 돼 있는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벡터를 두 개를 곱해볼 거예요. 얘도 한번 곱해볼 거고, U라는 벡터를 한번 곱해보기도 할 거고, 2,1이라는 V라는 벡터도 한번 곱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U를 곱해볼게요. U.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A 곱하기 U 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요거는 잠깐 냅두고, 아이고, 제가 예제풀이를 너무 빨리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더라고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2, 1이라는 벡터를 한번 곱해볼게요. 이러면은 6 빼기 2 하니까 4고 2가 되네요. 얘가 A 곱하기 V가 되죠. 그쵸? 요게 A 곱하기 V예요. V는 얘고요. 아까 요것도 한번 다시 써볼까? U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1, 1이었어요. 근데 곱했을 때 얻어진 게 얘였어요. 얘 중에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는 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U랑 V. U라는 벡터가 뭐냐면은 요 벡터예요. 요 벡터. U라는 벡터가 얘고, V라는 벡터가 여기 있는데, 얘네 둘 중에 하나는 아이겐 벡터예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U일까요? V일까요? 조금 독특한 결과가 나온 애가 하나 있어요. V가 조금 독특해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U라는 벡터를 넣었을 때는 U라는 벡터를 A에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그냥 보통 때처럼 뭔가 새로운 벡터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V라는 벡터를 넣었더니 조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기 자신의 스칼라 배가 나왔어요. 이겁니다.
V라는 벡터를 넣었더니 V라는 벡터를 어떤 특별한 벡터죠. 어떤 특별한 벡터 하나를 넣었더니 어디다가 넣었냐면은 A에다가 곱했더니 뭐가 됐다? 자기 자신을 느리거나 줄인 애가 나왔다.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이겐 벡터라고 부릅니다. 아이겐 벡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벡터 V는 A의 아이겐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V라는 벡터는 A의 아이겐 벡터입니다. 아이겐 벡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V는 A의 아이겐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A라는 2x2의 행렬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곱할 수 있는 벡터는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R2에 있는 아무 벡터나 그냥 갖다가 곱해도 돼요. 뭐를 곱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x2인 이상 여기에 곱해지는 벡터가 특별히 뭐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뭐든 다 곱해질 수 있잖아.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애가 곱해지면은 요런 애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게 곱해지면은 0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널 벡터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 곱하는 거 중에 어떤 특별한 애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의 스칼라배가 튀어나왔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부른다. 여기 그림으로도 그렸습니다. 뭐예요? 여기 아이겐 벡터가 아니었던 U라는 벡터 있었잖아요. U라는 벡터가 여기였어요. 마이너스 1,1 여기에 찍히죠. 요 U라는 벡터를 A에다가 곱했더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나왔잖아요. U에다가 A 곱한 거는 여기에요. 그쵸? 두 벡터가 서로 방향이 달라요. 완전 그냥 다른 벡터가 돼버렸어. 이 U라는 벡터에다가 A를 곱했더니 완전 다른 벡터가 돼버렸죠. 이거에 대한 얘기도 아마 차차 나올 거예요. 특히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가면은 이제 어떤 벡터를 행렬을 곱해서 다른 벡터로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그림도 좀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어쨌든 근데 특별히 V라는 벡터가 있었어. 2,1 여기에요. V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얘에다가는 A를 곱했더니 2배가 됐어요. 2배. 방향이 같아. 방향은 같고 크기가 2배가 됐기 때문에 4,2가 돼서 여기에 딱 찍혔습니다.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V가 A의 아이겐 벡터니까 A를 곱해도 방향이 달라지지 않고 어디 위에 있겠어요? 여기 선 위에서만 존재하겠죠. 요 직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스칼라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A라는 행렬이 있었잖아요. A라는 행렬에 하나의 아이겐 벡터가 뭐였냐면은 2,1이었어요. 그쵸? 그럼 아이겐 밸류라는 건 뭐냐면요. 아이겐 밸류는 아이겐 벡터하고 쌍으로 다녀요. 둘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겐 밸류는 뭐냐면은 써볼게요. 지금 3-1, 0이라는 A라는 애가 있었고 2, 1이라는 V라는 벡터가 있어서 4, 2라는 AV를 했더니 2V가 나왔잖아요. A라는 행렬에다가 V를 곱했더니 2배가 됐잖아요. 이때 아이겐 밸류는 얼마냐면은 얘예요. 2입니다. 2. 그러니까 이 아이겐 벡터, 지금 아이겐 벡터가 하나 있어요. V라는 이 아이겐 벡터, 얘에 딸려 있는 아이겐 밸류는 2입니다. 2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겐 벡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는 2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V는 A의 아이겐 벡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V의
아이겐 밸류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아이겐 밸류는 아이겐 벡터랑 짝을 지어서 다니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울 거다. 주어진 행렬이 있는데 어떤 벡터, 어떤 좀 특별한 벡터, 아무 벡터가 아니라 어떤 A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벡터를 곱하면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스칼라배로 결과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게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다? 특별한 벡터들이 존재를 해서 A를 통해서 변형을 하면은 A를 통해서 A를 곱하면은 스칼라배로 변환이 되는 거. 자기 자신의 스칼라배. 그러한 특별한 벡터들을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고 이때 이 스칼라배를 아이겐 밸류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겐 밸류가 2가 될 거고 요게 성립을 하면은 아이겐 밸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진짜 이제 좀 일반적인 형태로 씁시다. 아이겐 벡터도 역시 n by n의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거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n by n인 경우에만 얘기하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디터미넌트, 인버스 매트릭스, 그리고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요런 거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역시 아이겐 벡터도 스퀘어일 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겐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겐 벡터는 언제 아이겐 벡터다? 이런 모양을 만족할 때 이때 A는 n by n의 매트릭스고요. 람다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여기 왼쪽, 이 왼쪽은 뭐예요? 행렬이랑 벡터랑 곱한 거고 여기 오른쪽은 뭐냐면은 벡터의 스칼라배를 한 거예요. 두 개가 좌변 우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x라는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서 얻어진 결과가 자기 자신의 스칼라배, 람다라는 스칼라배로 표현이 되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부릅니다. 꼭 이때는 보통 람다를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알파벳을 벡터나 행렬이나 이런 데다가 할당을 많이 하니까 스칼라를 보통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람다를 썼죠. 그래서 AX가 람다 X가 될 때 우리는 이 X를 A의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고 그때 람다는 X의 아이겐 밸류가 됩니다. 네. 그때의 람다. 여기 나와 있죠. 그때의 람다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이겐 밸류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때 X는 그 람다에 대응이 되는 아이겐 벡터다. 그러니까 둘이 항상 쌍을 이룬다 이거죠.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는 둘이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인 경우 안 나오나? 두 개인 경우 한번 나오면 좋을 텐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행렬 A가 주어졌어요. 2x2의 매트릭스가 하나 주어졌는데 U랑 V 중에 혹시 아이겐 벡터가 있니? 라고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U를 여기다가 곱해보아서 그 결과가 요거의 배수로 표현이 되는지 보면 되죠. 또 V를 여기다가 곱해봐서 그 결과가 얘의 배수로 표현이 되는지 구해보면 되겠죠. 해볼까요? 여기 이미 나와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AU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2로 6이에다가 6-5를 곱하니까 이게 얼마야? 6
빼기 30 마이너스 24고 30 빼기 10이니까 20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입력이었죠. 이거 어떻게 쓰여요? 마이너스 4 곱하기 6 마이너스 5네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A에다가 넣은 벡터는 얘고 그 결과로 얻어진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 얘의 4배로 표현이 됐네요. 아, 마이너스 4배로 표현이 됐네요. 이러면은 U는 A의 아이겐 벡터죠. 이때 아이겐 밸류는 마이너스 4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번에는 U 말고 뭘 곱해봐라? V를 곱해봐라. V는 3이랑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요거에다가 스칼라벨을 해도 얘는 못 구하죠. 그러니까 얘는 아이겐 벡터가 못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어떤 행렬이 주어지고 어떤 벡터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인지 판별을 하래 라고 하면은 이거를 곱해봐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되죠. 판별을 해보라고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겐 벡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성립을 안 하면은 이거는 아이겐 벡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좀 더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벡터, 그냥 행렬이랑 벡터가 세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행렬만 띡 던져주고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모두 구해봐 라는 형태로 물어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마치 디터미넌트 구하는 것처럼 A가 주어지면은 디터미넌트 그냥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A가 주어지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겐 밸류 그리고 그거에 대응이 되는 모든 아이겐 벡터 이런 거 계산해줘. 보통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미 그리고 파이썬이나 C 같은 데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가 손으로 할 필요는 그냥 수업에서 정도만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은 보통 이 순서로 구해요. A가 주어지면은 행렬 A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가지고 아이겐 밸류를 먼저 구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이 되는 아이겐 벡터를 그 다음에 구해요. 보통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이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이 과정, 이때 개입이 되는 게 뭐냐면은 캐릭터리스틱 이큐에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특성방정식, 특성방정식이라 불리는 어떤 이퀘이션이 하나 나와서 그거를 잘 풀면은 A의 아이겐 밸류를 모두 구할 수 있고, 그렇게 얻어진 아이겐 밸류를 보고 그거에 대응이 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아까 나왔던 행렬이 있나봐요. 요건 것 같아요. 1, 5, 6, 2라는 행렬이 하나 있는데 7이라는 값이 아이겐 밸류래. 그거 이제 보이래. 이렇게 주어진 행렬에 아이겐 밸류가 7이 있대. 7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7이 정말로 아이겐 밸류라면은, 7이라는 애가 A의 아이겐 밸류라면은 그 말은 곧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AX는 7X가 되는 어떤 아이겐 벡터 X가 존재를 해서 그때의 아이겐 밸류가 7이 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고 우리가 이거를 X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X로 묶으려면은 A 빼기 7X가 아니에요. 여기 0벡터예요. 0벡터. 요렇게 묶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행렬이고
얘는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하나 숨어 있다? 아이덴티티가 하나 숨어 있다. 아이덴티티 행렬이 있어서 어차피 아이덴티티 곱하면은 그 벡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하나 숨어 있어서 이렇게 a 빼기 7i, 얘가 2x2고 얘는 i2겠죠. 2x2짜리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주어졌던 이 아이겐 벡터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이 식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결국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처음에 물어본 건 뭐였어요? AX는 7X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A 빼기 7I 얘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니에요. 이런 문제로 바뀌잖아요. 얘 결국 뭘 물어보는 거예요? 요 행렬에 널 벡터가 존재하니죠. 요 행렬에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1, 5, 6이었잖아요. 1, 5, 6이었어요. 그러면은 A 빼기 7i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6, 6, 5 마이너스 7 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요 식을 이렇게 넘겨서 표현을 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거를 새로운 행렬로 다뤄서 이 새로운 행렬에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냐라는 말로 바뀌어요. 만약에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디터미넌트가 반드시 0이 되어야 되죠. 랭크가 떨어져야 되죠.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지난 시간에 한 개 튀어나와 버리네요. a 빼기 7i라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얘에 0이 아닌 어떤 벡터 x가 존재하냐, 널 벡터가 존재하냐, 0이 아닌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냐, 그 말인 즉슨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0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 말은 곧 역행렬 없냐, 그 말은 곧 디터미넌트 0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만족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계산해 놨죠. a 빼기 7i예죠. 얘 디터미넌트 구하면 얼마죠? 30 빼기 30이니까 0 되네요. 그쵸? 그 말인 즉슨 결국 돌고 돌아서 뭐다? 7은 a의 아이겐 밸류입니다. 7은 a의 아이겐 밸류입니다. 왜 그렇다?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였다? 요 모양으로 정리해 놓고 디터미넌트가 0인 걸 보임으로써 여기에는 널 스페이스가 텅텅 비어있지 않다를 보인 거예요. 너무 돌고 돌고 돌아왔죠. 다시 설명할까요? 좀 어렵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좀 더 일반화된 버전으로 써볼게요. 주어진 A가 있고 주어진 람다가 있어서 이 람다가 A의 아이겐 밸류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A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벡터 X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정의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람다가 A의 아이겐 밸류라면 AX를 했더니 람다 X가 나오는 X가 존재를 한다. 그쵸?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어떤 말이다? A 빼기 람다 I라는 이 새로운 행렬,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쵸? 같은 말이죠. 같은 건데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넘기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이덴티티가 하나 튀어나와서 사이에 한번 곱해줘야 된다 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이거를 그냥 새로운 행렬 B라고 합시다. BX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bx는 빵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냐 라는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x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x가 b의 널스페이스에 속하냐 내지는 b가 아니 이렇게 물어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지 몰라. 새로운 행렬 B가 하나 튀어나왔어. 뭔지 몰라. 근데 어쨌든 행렬이 하나 있어서 그 행렬에 널스페이스 혹시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2번이라고 쓸까?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2번을 보세요. 2번. a 빼기 람다 i에다가 곱해서 0벡터가 나오는 x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요 행렬, B 행렬에 널스페이스가 안 비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요거 이 식을 만족하는 벡터 x가 0벡터 말고 혹시 다른 것도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널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올라가는 순간 랭크는 떨어질 거고 그 순간 원투어는 깨지죠. 역행렬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인버터블 해지지 않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거죠.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은 랭크가 떨어지죠.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은 랭크가 떨어지면서 인버터블 해지지 않고 널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다 하나의 얘기로 통한다고 했었잖아요. 돌고 돌고 돌아 이겁니다. 근데 다만 이 B가 무슨 꼴이다? 요렇게 생긴 거죠. A 빼기 람다 I.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A 빼기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요게 도착지입니다. 6번.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하려면은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다루고 와야 되죠. 디터미넌트까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까지 0까지 포함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보세요. 하나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행렬 A가 뭐였냐면은 1, 5, 6이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겐밸류를 다 찾고 싶어. 그때 뭐 하냐면은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가 0이 되는 람다를 찾으면 돼요. 방정식이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1 빼기 람다 6, 5, 2 빼기 람다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게 0이 되는 람다를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풀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람다, 2 빼기 람다, 빼기 30은 0이잖아요. 요거 디터미넌트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AD-BC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다 풀면 뭐예요? 람다 제곱 빼기 3람다 마이너스 28인가? 요거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입니다. 뭐에? A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얘의 특성 방정식입니다. 뭐를 구할 수 있는 특성 방정식이에요?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2x2니까 2차 함수로 나옵니다. 네, 당연히 그러하게 생겼죠. 이렇게 람다 i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 다이아고널에 람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다 보니까 2x2니까 2차로 나오고 3x3면 3차, 4차 막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구해지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인수분해하면은 이건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수분해 맞나 이거? 인수분해 맞나? 하여튼 이 쪼개면 이렇게 나와서 결국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람다는 뭐예요? 7 아닌 마이너스 4잖아. 그럼 A의 아이겐밸류 뭐다?
7 아니면 마이너스 4. 요 두 개 나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된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저 방정식을 잘 풀면은 이 아이겐 밸류가 가져야 될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구해진 아이겐 밸류 7 마이너스 4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그거에 대응이 되는 아이겐 벡터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뭐 구하면 돼요? 얘에다가 곱해서 7 나오는 거, 얘에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그거에 해당이 되는 x를 찾아서 각각 얘랑 얘에 대한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얘를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어떻게 나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고요. 결국 기억할 건 뭐다?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입니다. 어디 갔냐? 여기 나옵니다. 스칼라 이퀘이션이에요. 스칼라. 이거 뭐에 대한 스칼라 방정식이냐면 람다에 대한이에요. 그러니까 행렬 a는 어차피 주어져 있고 람다가 미지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a에다가 람다 넣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니까 이거는 스칼라로 쫙 풀리잖아요. 디터미넌트는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에 대해서 쭉 표현이 돼요. 아까 예를 들었죠. 요렇게 생긴 형태의 방정식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방정식을 뭐라고 부른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성 방정식이라 부르고, 뭐에 대한? A에 대한 특성 방정식입니다. 행렬이 주어지면은 바로 기수를 할 수 있죠. A 빼기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 요거를 우리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막 풀고 있죠. 뭐 해볼까? 여기도 나와 있네. 뭐 하래요? A라는 행렬을 툭 던져놓고 걔의 아이겐 밸류를 다 찾아보래. 해볼까요? A 빼기 람다 i 하면은 뭐예요? 2 빼기 람다 3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은 2 빼기 람다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람다 빼기 9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람다 플러스 6람다니까 4람다 플러스 람다 제곱 빼기 9네요. 여기까지 써야 되죠. 는 0까지 써야 방정식이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람다 제곱 플러스 4람다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 제대로 구했나? 혹시 틀렸나요? 한 번만 다시 구할게요. 제대로 구했나요? 저 틀렸으면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너무 자신이 없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디요? 아, 고마워요. 봐봐, 틀렸네. 여기? 고마워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 21 되네요. 그쵸? 왠지 이거 안 구해지더라. 요게 A의 특성 방정식 얘입니다. 아, 요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냥 다 정리를 하면 이거고, 이거 그러면 결국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건가? 맞아요? 어디 나 또 틀렸어? 맞아요? 틀리면 얘기 좀 해줘요. 저 산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해요. 네, 람다는 3 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렇게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밸류 3 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지울게요. 하나만 더 해볼까? 아이겐 밸류가 3일 때 아이겐 벡터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 3, 3, 6에다가
x1, x2를 곱했더니 3x1, x2가 되는 x1, x2를 찾으면 되죠. 아이겐밸류가 3이니까 곱했을 때 3배가 되면 되잖아요. 요거를 푸시면 됩니다. 아, 풀어볼까? 자신 없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틀리면 말해줘요.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미리 준비하고 오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여기다가 2배를 할래요, 저는. 여기다가 2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4, 6, 6으로 만들어 놓고 잠깐,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정리부터 해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얘를 넘겨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있고, 얘도 넘겨서 여기를 마이너스 9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미 좀 보이는데? 그러면 x1은 3, x2는 1 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벡터가 3, 1이 되겠네요. 아이겐 벡터. 뭐다? 아이겐밸류 3에 해당이 되는 아이겐 벡터 3, 1. 뭐 6, 2가 돼도 상관없고 9, 3이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 선 있잖아요. 그 선. 이거 2차원이니까 표현을 하자면은 3,1을 지나는, 여기를 지나겠네요. 뭐 대충 여기를 지나는 요 직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 있는 어떤 벡터든 다 아이겐 벡터죠. 여기서 뭐 하나 골라. 그 순간 A에다가 곱하면은 3배가 돼버리는 거. 또 요쪽을 곱해. 그러면은 곱하면은 이렇게 3배가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직선 위에서 A를 곱할 때마다 3배가 되는 그런 직선이 하나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어떻게 구했어요? 특성 방정식 풀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애 가지고 아이겐 벡터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에 냈겠죠.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구경을 해봅시다. 여기 나와있네. 7번 3x3짜리 행렬을 하나 줘놓고 특성 방정식을 써봐라. 써봐라. 푸는 것도 아니에요. 써라.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람다 빼서 그거의 디터미넌트 한번 구해봐라 해요. 뭐 전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뭐예요? 아래 벡터를 3개를 줘놓고 그 중에 아이겐 벡터는 혹시 뭐니? 그리고 아이겐 벡터이면은 혹시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는 뭐니? 그쵸? 뭐 하면 돼요? 여기 A에다가 V1을 곱해서 몇 배가 혹시 되나? 또 V2를 곱해서 자기 자신의 몇 배가 되나? V3 곱해서 자기 자신의 몇 배가 되나? 이런 거 판단을 하고, 만약에 자기 자신의 스칼라배로 표현이 된다면은 그 스칼라, 그 값 자체가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다이아고널리제이션 뭐다? 다음 시간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또 있나? 다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문제입니다. 참거짓도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나오죠. 디터미넌트가 0일 때 인버터블하냐, 트루 폴스 맞출 수 있죠. 말고는 안 보이네요. 디터미넌트는 스퀘어에서만 정의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 방정식까지 했고, 여기서 풀었네요. 여기서 풀었고. 또 뭘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딱 요거까지 하고 끝냅시다. 요거를 오늘의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4x4짜리잖아요. 4x4. 4x4의 행렬이에요. 그럼 얘 특성 방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골치 아프죠? 우리는 3x3까지는 해보겠는데 4x4짜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4x4짜리 디터미넌트 결국 구해야 되잖아요. 특성 방정식 하려면은 얘를 풀어서 0이 되는 걸 만들어야 특성 방정식이 나와요. 좀 골치가 아파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에
여기 위에는 다 0만 들어가 있죠. 다이아고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이아고널의 윗부분에만 값이 들어가 있고 다이아고널의 아랫부분에는 0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행렬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중에서도 얘는 어퍼 트라이앵귤러예요. 뭐다? 이 다이아고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만 값이 들어가 있고 거기 밑에는 다 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밑에만 차 있으면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왜 쉽냐면은 디터미넌트가 뭐가 되냐면은 대각선에 있는 것만 다 곱하면 돼요.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이 뭐 1, 2, 3, 4, 5, 6, 빵빵빵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A의 디터미넌트 구하라 라고 하면은 1, 4, 6만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0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2줄 선택하면은 여기랑 여기서 계산할 필요 없고 여기서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제외하고 2x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이거 곱하니까 어차피 0 들어가 있는 건 무시되고 얘 곱하기 얘만 나와요. 디터미넌트가 4x4에서도 똑같이 확장이 되고 5x5, 6x6 다 똑같아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만약에 좀만 지울게요. 그냥 다시 씁시다.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뭐 1, 2, 3, 4, 5, 6, 7, 8, 9, 10, 0, 0, 0, 0, 0, 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맞죠? 디터미넌트 구하면은 1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10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냐? 400. 여기만 다 곱하면 됩니다. 다른 거 곱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특성 방정식도 사실 구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게 돼요? 1 빼기 람다, 5 빼기 람다, 8 빼기 람다, 10 빼기 람다고 여기는 그 값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는 0만 들어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니까 디터미넌트 구하면은 요거 4개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 나와 있죠. 1 빼기 람다, 5 빼기 람다, 8 빼기 람다, 10 빼기 람다. 뭐예요? 이미 이거 뭐야? 인수분해까지 다 돼 있어요. 곱으로만 표현되니까. 뭐예요? 대각선에 들어가 있는 그 값들이 곧 자기의 아이겐 밸류가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구해봤자 대각선에 있는 것들의 곱이니까 이거 이꼴 0 풀어봤자 어차피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A의 아이겐밸류 구해라. 뭐다? 1, 5, 8, 10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그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좀 값이 다르지만 어쨌든 어차피 A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니까 여기서 A의 디터미넌트를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75겠네요. 그리고 A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도 뭐다? 쉽다. 이거 4개 어차피 다 곱하는 거다. 그럼 얘는 근데 보면은 그 5, 3, 5,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가 2번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특정한 값에서 중첩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굳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네. 중첩이 되면은 또 중첩된 경우에 한해서 아이겐벡터를 또 구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굳이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다. 어퍼 트라이앵귤러는 좀 특별한 경우고 뭐 로어 트라이앵귤러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특별합니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 냈을 텐데 여기 있네. 아, 좋은 문제군요. 확대 좀 해드릴게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어떤 행렬인가요? 다이아고널을 보고 거기 위에만 값이 차 있고 여기는 0이 들어가 있는 행렬이죠. 2x2에서 뭘 증명해라? 디터미넌트는 다이아고널의 곱이다. 그거 증명해라. 2x2일 때 AD-BC인데 C가 0이니까 AD 나오겠죠. 그거를 3x3일 때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뭐 대각선에 들어가 있는 값 3개 곱하면은 디터미넌트가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마지막에 뭐예요? 귀납법까지 써서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변별하려고 낸 문제예요. 뭐예요? 수학적 귀납법 써서 n바이 행렬에서 성립할 때 한 차원 더 증가했을 때도 대각선에 있는 거 곱하면 된다. 그거 한번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 가지고 유도해서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이거 꽤 어렵네요, 이거는. 하여튼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별한 벡터가 있어서 A배를 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이어고널리제이션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헬프데스크 마지막으로 하고, 수요일에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